자, 이제 세 번째로 은행도 또 가볼 거예요. 은행. 자, 은행 가보시면요. 은행권 직원분들께서 이제 대출 받으러 많이 가시니까 선생님 요즘에 대출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서류가 많아졌어요.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잘 모르다 보니까 대출 금리 좀 낮게 해주세요. 한도 좀 올려주세요. 아, 그럽시다. 체크. 사인. 이러고 나가시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한 번 대출 받게 되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리니까 뭘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돈값을 줘야 되죠. 빌린 가격인 돈값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큰 자금을 빌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대출 받을 때 제가 저 1억 5천만 원 필요해요. 4% 이자율이라고요? 최장 30년 받으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사인할게요. 서류 주세요. 했더니 선생님 요즘에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분들은 과거에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체크를 하셨어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는데 요거 하셔도 좋고 아니면 원리금 균등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얘기지?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원리금 균등은 평상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똑같이 균등하게 갚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이자 상관없이 원금만 똑같이 갚아나가겠다. 만기 시상환 방식은 상관없어. 그냥 만기에 도달했을 때 원금을 몽땅 갚는 방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만기 시상환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편하죠. 그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중에 뭐가 좋은 겁니까?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은요. 평상시에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 71만 6천 돈씩 똑같이 갚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월급에서 요 돈만큼만 따로 빼놓고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단점도 생깁니다. 단점 뭡니까? 물어봤더니 총 이자액으로 선생님은 얼마를 갚는데요? 1억 780만 원 돈을 갚는다. 자, 이자만요. 자, 이자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이자가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럼 원금 균등은 뭡니까? 했더니 원금 균등은요. 이자 상관없이 원금부터 똑같이 까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선생님 평상시에 내는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많이 내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월급에서 얼마 떼놓을지 알 수가 없네. 현금 흐름이 불명확해지네. 단점입니다. 그런데 큰 단점은 또 아니에요. 왜? 지난달보다 무조건 적게 빠져나갈 테니까. 그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나가면 이자는 얼마 갚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얼마 갚아요? 9천만 원 돈을 갚죠. 그러면 이자액 차이가 무려 1,800만 원 돈 차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이자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이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 중 대출 받는 방식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다 만기일시로 많이 받으셨고요. 최근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원리금 균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원금 균등은 여전히 적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똑같은 조건 하에 대출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갚게 되는 거지? 이자를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갚느냐? 이자만 1억 8천만 원을 갚습니다. 놀랄 노짜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죠? 평생 이자만 내다가 허리랑 등골이랑 다 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대출 받을 때는 반드시 방식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든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는 카드 대출이 됐던 신용 대출이 됐던 담보 대출이 됐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이 이거 금융기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일부 얘기고요. 이분들에게도 일부 양심적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기관의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뭘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할 뜻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는 금융의 속성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게 일단 1순위다. 그죠? 금융 비용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